오늘 얘기할 주제는 우리가 이제 그 고객들이 법인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법인에 투자하는 이유나 자산의 이동에 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하는 건데, 일단 주제는 그 큰 제목은 이건데, 이 이제 빌딩 투자를 하면서 어쨌든 50대에서 60대 사이는 나중에 우리 자제분들한테 재산을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어떤 상황이 오잖아요. 근데 그게 미리 준비를 해야 돼. 한 번에 넘겨주려고 하면 세금이 크잖아요. 그죠? 많게는 50%까지 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요 세대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아들이 2명 있으니까 2명을 좀 예시를 들어서 해볼게요. 제가 아빠인데 제가 현금이 10억이 있어요. 가족 법인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법인으로 투자해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자연스럽게 증여가 되고 10억이 있으니까 당장 법인을 설립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저희가 계약할 때 개인으로 해놓고 나중에 이제 잔금 전에 법인으로 바꾼다는 특약을 써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법인을 설립하는 건데,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이제 매물을 봐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지금 선택지가 없어. 개인으로 사면 RTI 때문에 대출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켜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의 나중에 어떤 이제 빌딩 투자를 하고 나서 나중에 차익에 대해서 많이 좀 나눠줄 수 있는 걸 만들기 위해서 이왕 좀 파이를 키워야겠죠. 파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대출은 풀로 받을 거예요. 우리가 풀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한 80% 정도 되겠죠. 50억짜리 매물을 봐야겠죠. 현금이 10억 있으니까 50억에 80%면 얼마요? 40억이죠. 그러니까 나는 대출을 40억 받을 거예요. 이렇게 받아서 건물 살 거니까 일단은 50억짜리 적당한 매물을 찾아봐야겠죠. 이 적당한 매물은 어떤 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5년이나 10년 정도 보유했을 때 나중에 어떤 지가 상승이 예상되거나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중개법인 찾아가고 어떤 좀 되게 신뢰가 어떤 중개사를 만나서, 김 씨라는 중개사를 만나서 매물을 봤어요. 그래갖고 너무 좋은 매물을 찾았어. 그래갖고 이제 뭐 금액 협상도 하고 해서 이제 계약을 하기로 했죠. 개인으로 이제 계약하고 나면 이다음부터 할 게 많아요. 사실 이때까지 재밌어. 이때까지 되게 재밌단 말이야. 건물 막 사고 다니고, 내가 건물주가 되고 막 되게 신났어. 계약하고 나면은 좋기도 하면서도 약간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3번은 이제 법인 설립을 해야겠죠. 그 법인을 설립할 때 첫 번째로 뭐가 있어야 돼요? 주주가 있어야 돼요, 주주. 근데 저희는 이제 가족 법인을 만들기로 했으니까 그 가족 명의자들이 다 들어가야겠죠. 근데 이 주주 중에서도 미성년자들이나 자제분들은 지분이 가장 많은 주주가 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지분을 이제 적당히 나눠줘야겠죠. 내가 뭐 40, 뭐 와이프가 뭐 한 20, 우리 아이 둘이 20. 이렇게 해서 지분을 만들어 놓고, 이제 법인에서 우리가 이제 50억짜리 건물을 이제 대출을 40억 받으려면 은행에서 보통 이제 자본금 한 뭐 2억에서 3억 정도 요구해요. 근데 이제 법인은 이제 자본금이라는 거는 이거 이제 법인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억을 갖고 있었는데 법인에다 자본금을 넣으면 이거 내 돈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법인에서 그 자본금에서 꺼내 오려면 다시 또 세금을 내요. 그래서 일단 자본금 최소화시켜야 되니까 2억만 했어요. 근데 우리 그 와이프나 우리 아이들은 소득이 없잖아요. 자본금의 20%만큼은 증여를 해줘야 돼. 4천만 원을 증여를 해주는데 미성년자는 얼마까지 공제가 되죠? 증여를 해줘야 되는데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공제가 가능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만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해주면 되죠. 사실 뭐 2천을 하든 1억을 하든 사실 증여세 얼마 안 돼. 그래서 처음에 줄 수 있으면 많이 주면 좋은데, 어쨌든 간에 자본금 안에서 줘야 되고, 그리고 아직 어리니까 지분을 많이 주면 약간 좀 이상하게 보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그냥 가장 소득이 많은 아빠가 대주주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설립을 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소득이 가장 많은 내가 대표자가 돼야겠죠. 법인의 대표자도 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법인 설립을 하고 나면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법인 설립하려면 이렇게 이제 주주 구성을 해놓고 나서 사무실을 얻어야 돼요.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겠죠. 그럼 임대차 계약을 하고, 여기 주소지를 여기 본점으로 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거죠. 그럼 이 얻은 사무실이 법인의 본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뭐가 있죠? 신설법인이잖아요. 그럼 취득세 중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밀억제권적 외의 지역에다가 설립을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은 실제로 거기 이제 그 근무를 할 수 있는 사무실을 이렇게 뭐 비상주 사무실 이런 데 말고 실제로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을 얻어갖고 각각 한 번씩 가서 이제 임대차 관리를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안 그러면 이제 취득세 약간 다시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사무실 임대차까지 하면 이제 법무사한테 맡기면은 이제 법인 설립은 돼요. 법인 설립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야겠죠.
세무사 가서 하면 되는데 그냥 세무대리인, 세무업체에다가 맡기면 돼요. 예, 서류만 갖다 주면 사업자 등록을 해줘요. 그럼 이 사업자 등록 갖고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해야겠죠. 그럼 이제 이 법인의 본점도 생겼고 사업자 등록증도 생겼고 이제 계좌도 생겼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계약하면서 그 10억이 있었는데 10%는 줬을 거 아니에요? 네. 10% 줬을 텐데 이 10%는 개인으로 줘도 돼. 주고 나서 나중에 이제 법인으로 바꿨을 때 세무적으로 대주주가 빌려줬다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으로 그냥 줘도 된다. 그래서 10% 줬으니까 우리 50억짜리 샀으니까 5억 남았고 여기서 3억은 여기서 2억은 여기 자본금으로 넣고 자본금 그리고 이제 3억 남았죠. 이것도 이제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총 저희가 법인에다 얼마 빌려줬죠? 8억. 네. 그러니까 내 개인이 벌었던 10억 중에 2억 법인한테 준 거예요. 이거 사실 못 갖고 와야지 사실은. 갖고 오려면 세금 내야 돼요. 그럼 나머지 8억이 아까 40% 지분권자인 아빠 거예요. 이걸 법인에다가 빌려준 거죠. 빌려줄 때 이자 안 내도 돼요. 그러니까 이자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보통은 저는 이제 현금을 10억 넣었으면 차익은 10억 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소박하게 60억이 50억에 사서 뭐 60억 팔았어요. 60억에 팔았어. 그러면 10억 남잖아요. 네. 그럼 이 10억에 대해서 애들이 몇 프로였죠? 20%씩. 여기도 20%는 얼마예요? 2억은 누구 거야? 애기 거가 되는 거야. 주주잖아. 그죠? 그럼 이제 이거를 한 방에 주지 말고 그냥 매년 배당을 조금씩 해줘. 네. 적당히 세금 내만큼. 네. 그리고 아까 빌려준, 그러면 아빠가 빌려준 8억을 어떻게 해? 8억 그냥 돌려받으면 돼. 그럼 아빠는 이 차익에서 40%니까 4억을 가져가고 플러스 8억이 생긴 거죠. 법인의 현금이 이렇게 뭐 추가가 됐으면은 그래서 내 자본금을 더 키워서 그 다음 투자로 가는 거지. 어쨌든 간에 뭐 지금은 2억이지만 좀 더 뻥튀기 하면 5억 이렇게 되면은 뭐 조금 막 애가 결혼하기 전에 갭 투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서울에? 예,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사실 저도 그 신사동에 건물을 샀다 팔았던 법인이 우리 아이들 지분이 있어요. 예. 저희가 이제 보통은 이제 주주들이 돈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실제로 이렇게 그 일을 하지 않으면은 급여로 못 가져오니까 배당으로밖에 못 가져오거든요. 근데 배당으로밖에 못 가져오는데 배당은 1년에 그 한 번밖에 못 해요. 4천만 원 받았어. 그럼 20% 정도 있는 애들은 2천만 원씩 받아야 돼 꼭. 예. 배당할 때 15.4% 내거든요 세금. 2,500원까지 이자 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없으면 2,500만 원까지 15.4%만 내면 돼요. 예. 종합소득 합산이 안 돼요. 그렇게 조금씩 가져와도 되고 방법 여러 가지죠. 혹시 궁금한 거? 나중에 지분을 더 키울 수가 있어요. 나중에 지분 더 키울 수 있지. 지분을 뭐 증여해도 되고 그 형성이 되고 나서 처음에는 자본금 2억짜리 법인이지만은 법인이 그 매출도 생기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주식을 평가를 받아. 평가받은 금액 기준으로 증여를 하든지 해야 돼. 그 제 법인은 5천만 원짜리예요. 근데 사실은 그 다른 사업을 하고 있어서 거기 소득이 임대소득 말고 다른 것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평가를 받으면 증여하려면 증여세를 많이 내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해줄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해주는 게 좋은데 저는 사실 처음에 많이 안 해줬어요. 내가 배당받아 쓸 돈도 없는데 애들 지분 많이 해줘도 애들한테 나눠주면 내가 쓸 돈이 없어서 많이 안 했는데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10%씩만 더 만들어주려고 해도 세금을 그래도 한 2, 3천만 원씩 내야 되니까. 근데 이걸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증빙을 하는 방법이 어떤 것도 있어요? 부동산 임대업 자체가 그 매번 가서 저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실 가서 그 뭐 세금 계산서 이렇게 발급하고 이러고 일 보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 근처에서 밥 한 먹고 그냥 그런 것들 다 증빙이에요. 투자처가 저희가 뭐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 코인도 있고 요새 뜨겁죠. 코인도 있고 뭐 주식도 있고 있는데 제가 주식을 해보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게 막 팔고 싶고 막 이래요. 내가 10억에 산 주식이 20억이 될 때까지 기다리려면 내가 봤을 때는 그 한 몇 년 기절해 있으면 아예 안 보면 돼. 근데 사람이 이제 살아있으면 못 보잖아. 살아있으면 자꾸 보게 되잖아. 그죠? 근데 궁금해서 자꾸 보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10억이 플러스 10억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뭐 몇 억이 될 수도 있고 변동성 너무 세잖아. 근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사놓고 잘 관리만 하면 뭐 스트레스가 좀 덜하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죠. 저는 조금 이르긴 해요. 저 이르긴 한데 저도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아이들 지분을 조금씩 넣어놨고 그리고 이 재원들로 어떻게 뭐 나중에 애들 뭐 집을 사줄 때 뭐 증여세 재원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제가 뭘 이렇게 상속해 줄 때 뭐 마련해서 이제 상속세를 내서 재산 온전히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무궁무진하니까.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부동산은 대표적으로 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몰래 가서 팔 수가 없어. 그죠?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좀 빨리 하는 게 좋아요. 빨리. 예.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예, 우리 아이들의 어떤 밝은 미래에 좀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혹시 이 내용 중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예, 그리고 악플 달콩 다세요.